투자로 1년에 3,600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규 강의 듣는 분들도 이번 주에만 낙찰을 막 두 분이 받으셨거든요. 경매로 1년에 몇 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많이 받으면 한 달에 하나씩도 받아요. 그 차익만 3천만 원 정도는 차익이 있는 것 같은데 500만 원 보고 낙찰을 받냐?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은 봐요 보통. 롤이 뭐예요? 그냥 롤 돌린다. 아셨어요? 인플루언서?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아, 카메라 키자마자 저렇게 사람이 획가닥 해버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네. 컨텐츠는요. 네. 원장님에 대해서 뒷조사? 조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세를 살고 계신다고? 지금 혹시 월세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월세로 살고 있죠. 나 둘인데 월세를 살고 계세요? 네. 월세가 얼마인지 여쭤보세요. 월세 290이요. 근데 진짜 부자시구나. 아니 그게 부자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월세 산다 그러면 저 사람 돈 많이 버는구나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금액 자체가 좀 크다고는 느낄 수 있는데 외벌이시잖아요. 외벌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되게 이 290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제 소득에서 이게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맞게 저는 들어간 거거든요. 주거비가 소득에 몇 프로 상관없어요? 망했다. 20%가 넘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 소득도 그렇지만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고 투자라는 것도 또 플러스로 해놨기 때문에 290이 만약에 제가 사업을 안 했어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한 것들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서 월급쟁이 하면서 퇴사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부동산 투자 그걸로도 충분히 290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연도로 따지면 네. 거의 3600 가까이 되는 돈인데 네.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한 게 네. 1년에 3600이라는 그걸 투자로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이게 3600? 아니 회사원 입장에서 보면 1년 뼈 빠지게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투자로 1년에 3,600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경매로 1년에 몇 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많이 받으면 한 달에 하나씩도 받아요. 500만 원 보고 낙찰을 받냐?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은 봐요 보통. 저처럼 이제 가져가는 건 좀 장기 투자인 거고 그러면 단타로 팔아도 단타 양도세가 낮아져가지고 44%로 내려갔는데 반절을 세금을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3,600을 벌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 차익 나는 물건들만 받아서 팔고 해도 이제 입찰을 하려면 보증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금은 있어야겠지만 이게 있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갖고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단타로 그냥 파세요. 법인을 설립하면 더 좋고 양도세가 개인으로도 지금 깎였지만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은 또 매매 사업자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시거든요. 회사원 입장에서 어떻게 다 월세로 태우냐 이런 느낌이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3,600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를 제대로 하나만 받아도 3,600만 원 싸게 받는 것도 있어요. 한두 개로. 왜 자주 직장 다니는 거야? 아니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시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대출이 100% 나오진 않으니까. 휴, 그렇군요. 네. 근데 시드는 만들어 놓으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 묶였다가 다시 돌았다 이런 거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업을 하면서 추가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1년 동안 하면 3,600을 못 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해요. 정규 강의 듣는 분들도 이번 주에만 낙찰을 막 두 분이 받으셨거든요. 그 차익만 3천만 원 정도는 차익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 아파트 받으신 분, 여기 수도권에 아파트를 받으신 분 거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물건들이고 다 매도 차익이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언제 파냐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있는 건데 적게 내려면 이제 좀 갖고 가야 되고 바로 파는 분들은 좀 많이 내야 되지만 기수 중에 한 달 안에도 받았는데 1년에 못 받겠냐는 거예요. 정규 강의 하시는 분들 네. 되게 낙찰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인스타도 영참하거든요. 아 인스타 하세요? 제가 하는데 비계정밖에 없어요. PD님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영상에 미친 사람이 분명하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제가 교육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려면 저희 수강생 사례가 계속 나와야 되고 만들어 드려야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기수가 가면 갈수록 이게 커리큘럼이랄지 뭐 미션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니까 성과를 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사는 그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일단 전세로 들어갈래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메리트가 없고요. 이미
집이 많아서 네, 무주택 유지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는 날라가고 자기 집에서 살면 되지 않냐. 집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근데 내가 투자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서 거기 살면은 뭐 상관은 없는 거긴 한데 다주택이 이미 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뭐 또 하려고 하면 일단 취득세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도 투자를 지금 주택을 하는 거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집들을 하다 보니 가족 단위로 살기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이거나 아파텔 이런 거거나 1억 이하의 주택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1억 이하 주택이 뭐 그렇게 쾌적하진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서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취득세 중과가 뭐 예를 들어서 없다고 쳐도 이게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실 저는 월세로 살 것 같은 게 담보대출도 다주택자들은 받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대출을 이미 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한도가 꽉 차서. 단지 네. 투자금이 묶여서라기보다는 네. 더 많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쵸. 모든 사람들에게 네. 월세 사는 거를 추천하나요? 본인이 투자라는 걸 애초에 안 할 거면 내 집 마련이라도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 투자도 안 하고 이도 저도 아닌데 월세로 사는 거는 사실 되게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나가는 돈 자체도 금액이 클 거고 묶인 돈을 최소화해서 그걸로 뭔가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으로 투자를 일구신 분들이 대부분 월세를 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직장인이고 청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은 차라리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그나마 좀 낫고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게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전세로 살면서 뭐 청약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인데 그게 뭐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청약 준비하는데 그 무주택 기간을 보잖아요. 애초에 저는 선택을 그래서 안 했어요. 청약도 안 하고 전세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첫 집도 제가 투자 겸해서 이제 실거주로 산 집이고 지금도 이제 전세 주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제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월세는 커버하고도 남고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득 안에서 지출이 다르긴 하겠지만 주거비가 40% 넘는 거는 너무 이제 과도한 것 같아요. 늘리고 싶으면 소득을 늘리면 되고 소득 늘리는 게 예전처럼 회사에서 진급을 해라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신저 사업, 부업 300 월급 플러스 부업으로 한 달에 뭐 200만 만들어도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곱하기 40% 하면 내가 월세 200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 그런 식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게 좀 정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럽다. 아니 너무 부럽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장인으로서 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없었는데 오히려 감히 나에게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방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월세 들으면 비하면 해요. 제가 월세 115만 원 내거든요. 네. 엄마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광주에 30평대 아파트가 4천에 70인데 왜 니네 집이 115만 원이냐. 선생님 좀 알아봐라. 네. 뭐 임대주택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소득부터가 말도 안 돼. 월세 살면은 뭔가 잘 모른다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제주도 가서 살려고 했어요. 원래 저희 처가댁이 제주도여가지고 휴양 차원에서 극구 아버님이 말렸거든요. 아직 젊고 또 돈을 벌려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지금 경장인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돈만 보면 안 되고 강남에 있으시잖아요.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전세, 뭐 행복주택 너무 금액 싸고 좋죠. 그럼 거기 살면은 투자로 내가 부를 만들 수가 있나요? 다 제한되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월세. 저도 290 요게 거주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비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도 월세를 이렇게까지 내고 사는 네. 이유가 지하철에서 네. 1시간 보내는 그 시간에 네. 일을 더 하자. 내 네. 값어치를 올리는 게 낫겠다. 아니 하다못해 배민이 나이더도 강남 쪽은 한 번만에 6, 7천 해요. 강남에서는 뭘 하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많고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끼리 얘기하는 물줄기에 내 몸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 안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내 몸값을 높이지 않으면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지방에서 성공하신 부자들이 또 자리를 잡고 밀려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한탄하고 빨리 엑시트 하시죠. 저는 유튜브에 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저도 네.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